네, 안녕하세요. 히쌤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다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산업혁명의 의미와 배경, 산업혁명의 전개와 확산,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 19세기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상당히 양이 많은데 빨리 가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 빨리 위에 올라가서 봐야겠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유럽의 그 상황에 대해서 봤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바로 들어갈 건데요. 역사 바로 보기 시간.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건 바로 이 친구예요. 여러분들 이 친구 아시나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방송에서 많이 나온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토마스와 친구들인데요. 이 토마스가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친구입니다. 이게 기차죠. 누가 봐도 기차인데요. 단순한 기차가 아니고 증기기관차예요. 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증기기관차입니다. 이게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산업혁명의 단적인 면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친구들 유튜브에 쳐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산업혁명의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18세기 후반 기계 발명과 기술 혁신으로 일어난 산업상의 대변혁, 엄청난 변화를 이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배경에는요, 모직물 공업 발달로 자본이 축적돼 있었어요. 영국이요.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은 왜 영국에서 일어났냐? 그 배경을 보는 건데요. 모직물이라는 건, 모라는 건요, 양털이에요. 양털로 만든 옷감이죠. 이거 공업 발달로 자본이 축적돼 있었고 돈이 있었다는 얘기요. 그리고 명예혁명이요. 정치적으로 영국은 안정돼 있었잖아요. 의회가 주도해서 정치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식민지 확보로 국내의 시장이 확대돼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영국은 미국같이 그리고 아시아는 인도같이 정말 전 세계에 걸쳐서 식민지가 있었고요. 뭐로 노동력이 확보되었냐면 영국 내의 인클로저 운동으로 노동력까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인클로저 운동은 이렇게 양을 기르기 위해 구획을 이렇게 탁탁탁탁 나누는 거예요. 이따 사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걸로 인해서 노동력이 확보되고 석탄, 철 등 지하자원이 풍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서 이곳에 이 하얀색이 양이겠죠. 양을 키우는 인클로저 운동이 활발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 농업을 할 때는요. 밀농사를 짓든 뭐 하든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는데요. 인클로저 운동을 하면서 양을 키우는 데는 그만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시골에 있던 농민들이요, 이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해졌다라는 겁니다. 전기에는요, 면직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저렇게 양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면직물은 면이죠. 목화죠. 목화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왜냐면 여러분들 면티 입어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편한 걸 알게 돼서 이 면직물 수요가 증가가 방적기와 방직기를 발명하게 돼요. 방적기와 방직기는 뭐냐면 이제 목화 실을 이렇게 짜고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 옷감을 만드는 기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다 손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발전이 되고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이라는 걸 개량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를 훨씬 기계 동력으로 쓸 수 있게끔 개량을 해서 공장제 기계공업 발달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옛날에 손으로 하던 것들을 기계를 이용해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스티븐스의 증기기관차가 개량돼요. 이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각의 여러 방면에서 활용했던 걸 이제 기관차, 스티븐스는 증기기관차를 하면서 이 교통에 엄청난 발전하게 되죠. 풀턴은 이 증기를 이용해서 배를 만들게 된 거죠. 모스는 유선 전선을 만들죠. 여러분들 모스부호 기억나시죠? 그 모스부호 아시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그걸 만든 게 이 모스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로 인해서 확대되고 세계 교역량이 상당히 증가되는 이러한 효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실 거예요. 교통과 통신으로 지금은 더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죠. 확산은요, 19세기 전반은 원래 이제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게 프랑스, 그리고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의 산업혁명에 딱 바람이 불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기존에는 간의 수공업, 집 안에서 수공업으로 이렇게 옷감을 짰다면 점점 나중에는 공장에서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증기선, 증기기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어떻게 확산됐는지를 보자면은 여기 보면 요것들이 다 기찻길이요. 어마어마한 기찻길이 유럽 전역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교통이 상당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업 생산 비율이요, 기존에 1820년에 영국이 압도했는데 점점 미국, 뭐 독일, 뭐 여러 나라들의 공업 생산 비율이 늘어나게 되죠. 1914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이죠. 이렇듯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산업혁명의 결과는요, 공장제 기계공업을 확립하게 돼요. 공장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찍어낼 수 있게 된 거고요. 이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물질 생활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옛날에 옷을 하나 자르면 엄청난 노동력이 들었다면 이제는 금방 찍어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옷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옷뿐만 아니라 그것이 점점 확산되게 되죠. 사회 구조도 변화되게 돼요. 노동자 계층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됐죠. 돈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고요.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경제체제에서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소원이라고 하면서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국가는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가 등장하게 돼요. 이 자유방임주의는 나중에 부정되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좀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노동 문제와 도시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보니까요, 낮은 임금이 생기고요,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이 낮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본가, 그러니까 공장 주인은요, 돈이 점점 많아지고 노동자들은 아무리 일해도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그런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거죠. 1800년대, 1900년대 이야기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들의 노동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노동, 어린이라는 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죠? 6살, 7살, 뭐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도 처음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영국 당시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 거고요. 이로 인해서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러다이트 운동도 전개되게 돼요. 뭔 말이냐면 옛날에 사람들이 다 손으로 하던 걸 이제 기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사람이 일할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10명이 필요했던 공장에 기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두 명만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돈을 벌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기계를 무시해야겠다라는 러다이트 운동이 전개되게 되죠.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같은 것들이 결성되게 됐었습니다. 이렇듯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도시 문제도 발생하게 돼요. 많은 인구가 도시에 도시에 급증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주택이 부족하게 되고요,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러웠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유행하고 환경과 위생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는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하수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이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만약에 상하수도가 안 돼 있었다면 물이 틀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물을 내린다고 변기통에서 물이 나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끔찍할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단지 산업혁명 당시에 유럽의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가져온 그림은요, 아동노동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여기 보면 어린이에요. 어린이가 아주 좁은 갱도에서 석탄을 나르고 있는
적입니다. 갱도가 짧다 보니까 광산에서 갱도가 좁다 보니까 어른들이 지나갈 수 없어서 아이들이 이런 것을 감당해 놨고요. 그리고 여긴 러다이트 운동이죠. 사람들이 망치를 들고 기계를 부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일자리를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가 또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되게 돼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회주의. 왜 사회주의가 생기냐? 산업혁명 이후 사회 문제가 확산되죠. 그 사회 문제는 앞에서 봤습니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수 등장하게 돼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요,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요, 생산수단의 공동분배, 그리고 평등사회를 건설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야, 이 돈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장이나 이런 생산수단을요, 국가가 또는 공동이 가지고 있고, 개인이 아닌 사장님이 아닌 국가가 소유하면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에게 공동적으로 발생하는 부를 분배해야 된다는 이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되게 돼요. 그 사회주의 사상이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이 카를 마르크스입니다. 이 마르크스의 사상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인데요. 하지만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뭔지는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고, 사회주의가 정말 나쁠까? 자본주의는 흠이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세기 유럽과 문화입니다. 자연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게 돼요. 19세기에는 정말 엄청난 자연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데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은 정말 작은 세포서부터 점점 진화해 가면서 물고기로부터 점점 육지로 나오면서 지금의 인간까지 진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당대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요.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퀴리 부인 여러분들 들어봤죠? 라듐이라는 거를 발견하고 레트겐은 X선, 여러분들 방사선, 이거 여러분 몸속까지 볼 수 있는 그 X선을 발견하고, 에디슨 많이 들어봤죠? 에디슨은 전구 발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 발명하죠. 이렇듯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요. 예술 분야에서도요, 19세기 전반 낭만주의, 19세기 후반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게 되면서 예술 쪽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온 그림은 찰스 다윈이에요. 이 찰스 다윈이 우리에게 준 영향이 어떤 건지, 그리고 다음에 나올 이야기에서 찰스 다윈이 내놓은 사상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조금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꼬인 부분이 있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이벤트는요,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긍정적인 변화일까요? 부정적인 변화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그 이전에 농업혁명, 신석기 혁명 때 1학기 때 했던 거죠. 그것도 인류에 엄청난 변화를 줬는데요. 이 산업혁명은 더더욱 큰 변화를 줬습니다. 과연 이게 긍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더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뭐 배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